사무실의 불빛은 새벽처럼 차가웠다. 모니터 수십 개가 동시에 깜빡이며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했다. 지훈은 그 불빛 속에 앉아 있었다. 눈 밑에는 어제의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손끝은 멈추지 않았다. 키보드 소리는 마치 호흡처럼 규칙적이었다. 팀의 다른 사람들은 이미 퇴근했다. 의자마다 재킷이 걸려 있었고 컵에는 식은 커피가 남아 있었다. 지훈은 그런 흔적들 사이에서 혼자 남은 사람처럼 조용했다. 화면 속 코드가 길게 흐르고 그의 시선이 따라갔다. 코드는 그의 언어였다. 말보다 정확하고 감정보다 냉정했다. 유리벽 너머 회의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상사 민 부장은 그 안에서 다른 팀원들과 회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우월감이 더 짙게 묻어 있었다. 그는 늘 지훈을 조용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 말에는 다른 의미가 숨어 있었다. 존재감 없는 사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민 부장의 목소리가 퍼졌다. 이번 업데이트는 도진이 중심으로 가자. 지훈 씨는 그냥 100원만 해요. 순간 공기의 온도가 내려갔다. 지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모니터를 다시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팀의 몇몇은 속삭였다. 저 사람은 말이 없어. 그래서 승진 못하는 거야? 실력은 있는데 존재감이 없잖아? 그 말들이 공기처럼 흘러갔지만 지훈은 들었다. 그는 늘 듣고도 모르는 척했다. 그게 살아남는 법이었다. 밖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가를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이어졌다. 지훈은 잠시 손을 멈추고 모니터에 빛이 반사된 창문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지친 얼굴이 비쳤다. 그러나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는 작은 노트를 꺼내 몇 줄의 코드를 적었다. 다른 누구도 모르는 코드였다. 시스템의 핵심 부분, 그가 처음부터 만든 구조의 일부였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그의 흔적이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코드가 회사를 지탱하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넘자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컴퓨터 펜의 낮은 진동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지훈은 천천히 일어나 전원을 끄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모니터에 잔열이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조용한 공간, 그리고 조용한 사람. 그 침묵 속에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이 밝자 회사는 다시 빛으로 가득 찼다. 형광등 아래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그러나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냉기와 경쟁이 섞인 인공의 온도였다. 지훈은 늘 같은 자리, 같은 자세로 앉았다. 그의 책상은 가장 구석에 있었다. 누구도 일부러 찾아오지 않는 자리. 그는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조용히 컴퓨터를 켰다. 화면 속 숫자들이 춤추듯 움직였다. 매일 알림이 떴다. 내부 회의, 오전 10시.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이미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민 부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부터 새 프로젝트 시작합니다. 기존 시스템은 도진 씨가 맡을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도진의 입계는 얄미운 미소가 번졌다. 회의가 끝나자 동료 하나가 다가왔다. 괜찮아요? 이번엔 진짜 밀렸네요. 지훈은 미소로 답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 뒤에는 수많은 감정이 숨겨져 있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의 소음 속에서도 지훈은 조용했다. 옆 테이블의 대화가 들렸다. 민 부장이 어제 그랬대. 지훈 씨 없어도 잘 돌아가겠지. 그 말에 누군가 웃었다. 그 웃음이 멀리서 들리는 총성처럼 짧게 울렸다. 그는 식판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유리 너머의 하늘은 회색이었다. 자신의 자리가 회사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오후 시스템 로그를 검토하던 도진이 갑자기 물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불편하게. 지훈은 조용히 다가가 화면을 보았다. 그건 보안 루틴이에요. 손대면 오류 납니다. 도진은 비웃듯 말했다. 요즘엔 더 효율적인 방법 많아요. 옛날 방식이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한 줄의 주석을 추가했다. 삭제 금지, 시스템 보호 구조. 시간이 흘러 퇴근 무렵 민 부장이 다가왔다. 지훈 씨, 요즘 일에 열정이 없는 것 같네요. 그의 말은 친절한 듯 했지만 칼날 같았다. 팀워크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팀은 당신 없이도 괜찮을 겁니다. 그 문장은 공기 중에서 오래 남았다. 지훈은 잠시 그를 바라봤다.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다. 네, 부장님.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모니터 불빛이 다시 얼굴을 비췄다. 그 빛은 차가웠지만 그의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흘러갔다. 그러나 그날 이후 코드의 한 줄 한 줄이 달라졌다. 그는 기록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 한 문장이 새겨졌다. 우리 팀은 당신 없이도 괜찮을 겁니다. 그 문장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각인되었다. 회의실의 문이 열리자 민 부장이 가장 먼저 말을 꺼냈다. 자, 오늘 회의의 핵심은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팀을 나누어서 진행할 거고 도진 씨가 주도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단호했다. 지훈은 입을 열지 않았다. 민 부장이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지훈 씨는 주로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면 될 겁니다. 팀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네, 부장님. 도진은 뒤에서 씩 웃으며 말끝을 느렸다. 지훈 씨는 언제나 조용해요. 정말 중요한 건 내일이죠. 우리가 할 일을 다 끝내고 나면 자리가 바뀌겠죠. 그는 짧게 웃으며 눈길을 돌렸다. 그런 눈빛이 지훈의 얼굴에 스쳤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도진 씨.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자리를 떠났고 민 부장은 지훈에게 다가왔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어요. 팀워크도 중요하니까요. 도진 씨가 주도하는 프로젝트는 좀 더 신경 써야 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가벼운 비판이 섞여 있었다.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부장님. 민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끝났어요. 오늘은 일찍 가세요. 너무 지치지 않게. 지훈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평온했다. 그의 뒤로 민 부장과 도진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자기 자리나 제대로 하세요. 그 친구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지훈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 말 속에서 작은 위안을 느꼈다. 그런 말은 언제나 반복되기 마련이었다. 그는 자신이 돌아갈 자리에 대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 자리는 그의 자리였다. 아무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지훈은 회사에 돌아왔다. 아침 일찍부터 분위기는 다소 긴장감이 돌았다. 도진은 이미 회의실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니까 팀원들이 협력해야겠죠. 그는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설명을 이어갔다. 그런데 지훈 씨는 그냥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으면 되니까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자리로 돌아갔다. 도진은 지훈이 없는 동안 회의실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 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의 말은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프로젝트 파일을 열었다. 그가 작성한 데이터 분석 코드가 화면을 채웠다. 그 코드는 누구도 쉽게 알 수 없었다. 도진은 단순히 프로젝트 관리에 신경 썼고 민 부장은 지훈이 만든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훈은 이미 그들보다 몇 걸음 앞서 있었다. 팀원들은 각자 맡은 부분을 진행하며 바빴다. 회의실 밖의 소음과 대화들이 그의 귀에 들려왔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손끝은 빠르게 작업을 이어갔다. 시스템 분석, 오류 수정, 데이터 정리, 모든 것이 그의 손끝에서 조용히 돌아갔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부분. 하지만 그것은 그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가 만든 시스템의
핵심이었다. 지훈은 그저 그것을 이어갈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였다. 회의가 끝나고 도진이 다가왔다. 이 프로젝트 잘 마무리해야 해. 내가 주도하는 거니까 지훈 씨는 큰 틀에서 도와줘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네, 도진 씨. 그의 대답은 간단했다. 그리고 그 말 속에 비밀이 있었다. 도진은 그것을 모른 채 지나갔다. 밤이 깊어질수록 사무실은 조용했다. 창문 밖에서는 빗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지훈은 마지막 남은 사람처럼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빛 바랜 포스트잇 몇 장, 그리고 찬 커피 한 잔. 그의 시선은 오직 화면 속 코드에 머물러 있었다. 프로젝트의 새로운 버전이 거의 완성 단계에 다다랐다. 도지는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훈은 알았다. 그 코드 속 어딘가에 아무도 모르는 약한 고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는 오래된 폴더를 열었다. 보안 구조 초기 버전. 그 파일은 그가 입사 첫 해에 만들었던 것이다. 누구도 그 파일의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다. 그 코드에는 회사 시스템의 근간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있었다. 안정성보다 신뢰성을 우선하라. 지훈은 손가락으로 천천히 코드를 따라갔다. 오래된 함수들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러나 도진이 주도한 새 시스템은 그 부분을 삭제하고 있었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지훈은 화면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효율보다 중요한 게 있지. 그는 새 문서를 열어 수정 사항을 기록했다. 백업 보안 루틴 제거 시 시스템 불안정 가능성 있음. 그는 그것을 회사 서버에 올리지 않았다. 그냥 개인 폴더에 저장했다. 누구도 보지 못하는 곳, 그만의 기록. 시간이 흐를수록 사무실의 불빛은 점점 줄었다. 모니터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손을 멈췄다. 과거의 기억이 스쳤다. 처음 입사했을 때 민 부장이 건넨 말, 조용히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괜히 튀지 마요. 그는 그 말을 그대로 지켜왔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족쇄였는지도 알고 있었다. 새벽 1시,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지훈은 노트를 꺼내 손으로 몇 줄을 적었다. 사람들은 기능을 본다. 나는 구조를 본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그는 잠시 웃었다. 그 웃음은 고요했지만 깊었다. 그는 모니터를 끄지 않았다. 그저 화면을 바라보며 손끝으로 코드를 따라갔다. 그가 만든 줄, 그가 지켜온 질서, 그것은 그를 증명하는 유일한 언어였다. 사람들은 그를 잊을지 몰라도 이 코드는 그를 기억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복대는 커피 향이 가득했다.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웃음소리가 오갔다. 지훈은 조용히 자판기 앞에서 종이컵을 뽑았다. 그 순간 도진이 다가왔다. 아, 죄송해요. 커피가 쏟아졌다. 지훈의 셔츠에 갈색 얼룩이 번졌다. 도진은 형식적인 웃음을 지었다. 실수였어요? 괜찮죠? 지훈은 천천히 커피 얼룩을 닦았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주변에서 몇몇이 킥킥 웃었다. 역시 조용하네. 뭐라 하지도 못하잖아.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류를 들어올리며 조용히 복도로 걸어갔다. 걸음마다 커피 냄새가 희미하게 따라왔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그의 모습이 비쳤다. 셔츠에 남은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을 잠시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체념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익숙한 평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모니터 속 코드가 흐르고 있었다. 그의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 부장이 다가와 말했다. 도진 씨, 오늘 발표 준비 잘했어요. 지훈 씨는 그냥 백업 데이터만 정리해 주세요. 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민 부장이 떠나자 사무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지훈은 키보드를 눌렀다. 화면에 한 줄의 문장을 추가했다. 복원 포인트 자동 생성 활성화. 아무도 그 의미를 몰랐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한 줄이 언젠가 회사를 구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해가 질 무렵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좀 쉬어요. 지훈 씨는 아직도 이래요? 네.
조금만 더요. 참, 성실하네요. 그는 비꼬는 웃음을 남기고 떠났다. 사무실에 남은 건 지훈뿐이었다. 모니터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요. 그 말은 그날 아침의 대답 같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다. 그는 더 이상 괜찮지 않았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사람들의 걸음이 빠르고 웃음이 어색했다. 지훈은 출근길 버스 창가에 앉아 있었다. 유리 너머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는 한 손으로 가방 끈을 잡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화면에는 알림 하나가 떠 있었다. 긴급 인사 공지, 오전 9시 회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내려앉았다. 예감은 늘 틀리지 않았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무실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누구도 대화를 하지 않았다. 커피 냄새만이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민 부장이 회의실 앞에서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인사 명단이 들려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부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번 구조 조정은 회사의 효율성을 위한 결정입니다. 프로젝트 인원 일부를 축소합니다.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이 불릴 때까지 박지훈 씨. 그 짧은 세 글자가 공기 속에서 무겁게 떨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민 부장은 형식적인 말투로 말했다. 지훈 씨의 역할은 이제 다른 팀에서 이어받을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책상 위에 노트북, 메모, 펜. 그는 하나하나 천천히 정리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는 어색한 연민이 섞여 있었다. 민 부장이 다가와 말했다. 지훈 씨,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요. 이건 회사의 결정이에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그 말은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이별의 냉기가 숨어 있었다. 그는 책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모니터를 바라봤다. 화면 속에는 그가 남겨둔 코드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전원을 끄고 손에 들고 있던 사원증을 내려놓았다. 호데못 세구일 셈보체. 그 말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번역되었다. 우리는 당신 없이도 괜찮아요. 그 문장은 공기처럼 퍼져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지훈은 고개를 들어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바라봤다.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정말로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밖으로 나오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시의 공기는 차갑고 깨끗했다. 우산을 들지 않은 사람들의 걸음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천천히 걸었다. 그의 발소리가 인도 위에 부드럽게 번졌다. 회사 건물의 유리벽이 뒤로 멀어졌다. 그는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대신 포켓 속에서 손수건을 꺼내 커피 얼룩이 남은 셔츠를 닦았다. 어제의 흔적, 그리고 오늘의 이별. 빗방울이 머리카락 끝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자동문을 통해 보이는 로비 안. 민 부장이 다른 임원과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다. 그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리고 눈을 돌렸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젖은 보도 위에서 반짝였다. 그 빛은 깨끗했지만 차가웠다. 그는 길가 벤치에 앉아 가방을 옆에 두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게 조심스레 노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자필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복원 루틴, 삭제 금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조용할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의 침묵은 무거운 돌처럼 가슴에 내려앉았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모름.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디서인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지나가는 직장인들, 우산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조그마한 대화들.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틈에서
멈춰 있었다. 잠시 후 빗줄기가 잦아들었다. 하늘에 구름이 걷히며 희미한 빛이 새우며 들었다. 그 빛 아래서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요. 그 말은 이제 위로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지훈은 가방을 들어 어깨에 걸었다. 걸음은 느렸지만 확실했다. 그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라 도시 반대편의 작은 작업실이었다. 그곳에는 낡은 컴퓨터 한 대와 그가 직접 만든 서버 장비가 있었다. 전원을 켜자 낮은 펜 소리가 울렸다.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고 코드의 문장들이 천천히 나타났다. 그는 마우스를 움직이며 로그인 화면을 띄웠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이건 나의 코드니까. 밖에서는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안의 공기는 따뜻했다. 지훈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었다. 지훈이 회사를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다. 아침 회의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무거웠다. 모니터마다 경고창이 떠 있었다. 서버 응답 없음. 백업 연결 실패. 도지는 커피를 들고 있던 손을 멈췄다. 뭐야, 이게? 그의 목소리에 긴장과 짜증이 섞였다. 팀원들이 허둥지둥 모니터를 바라봤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부터 트래픽이 이상했어요. 로그가 계속 쌓이는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냥 재부팅해요. 그러나 재부팅 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민 부장이 나타났다. 무슨 일이야? 도지는 모니터를 가리켰다. 시스템이 계속 멈춥니다. 코드상으론 문제 없는데 민 부장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지훈 씨가 관리하던 부분 아닌가?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팀원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부분 도진 씨가 수정했잖아요. 모두의 시선이 도진에게 향했다. 그는 손을 들어 변명했다. 효율화 작업이었어요. 오래된 루틴을 정리한 것뿐이에요. 민 부장은 한숨을 쉬었다. 지금 그런 말 할 때 아니야. 복구부터 해. 시간이 흘러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데이터가 안 열립니다. 서버 접근이 안 돼요. 도진의 손이 떨렸다. 모니터 속 오류 로그가 폭발하듯 늘어났다. 민 부장은 급히 IT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긴급 대응팀 불러요. 모든 서버 백업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백업마저 작동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모두가 깨달았다. 이 시스템의 중심에는 지훈이 남긴 복원 구조가 있었다는 걸. 그 누구도 그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문서화하지 않았다. 민 부장은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번호 아는 사람 있어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다. 도지는 휴대폰을 꺼냈다. 잠시 망설이다가 연락처를 찾았다. 박지훈. 그 이름 아래 아무 메시지도 기록되지 않았다. 그는 손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괜찮을 거예요. 그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그들이 무시했던 사람의 흔적이었다. 사무실의 조명이 깜빡였다. 모니터 하나가 꺼지고 다른 하나가 멈췄다.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회사 건물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새벽 공기 속에서 모니터 불빛이 창문마다 흔들렸다. 민 부장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눈 밑이 어두웠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도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부장님, 백업 서버도 죽었습니다. 민 부장은 얼굴을 감싸 쥐었다. 복원 루틴은요? 없습니다. 완전히 손상됐어요.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들의 손끝에서 수년간 쌓아온 데이터가 사라지고 있었다. 한 명이 속삭였다. 이거 지훈 씨만 알던 부분 아닌가요?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숨을 멈췄다. 민 부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 어디 있지? 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휴대폰 화면만 바라봤다. 거기에는 발신 실패 문구가 떠 있었다. 시간이 새벽 2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비상등 불빛이 회의실 벽에 부드럽게 반사됐다. 민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가 유리벽을 두드렸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했나 봐. 누군가 대답했다. 다시 연락해 볼까요? 민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 보지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이 끊겼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받지 않습니다. 민 부장은 손목시계를 바라봤다. 초침이 묘하게 느리게 움직였다. 서버실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삐, 삐.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도진이 뛰어들었다. CPU 과열입니다. 전원 내릴까요? 안 돼. 지금 끄면 완전히 날아간다. 민 부장의 목소리가 터졌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사람들은 허둥지둥 움직였다. 케이블이 엉키고 코드가 뒤섞였다. 모니터마다 다른 오류창이 떠올랐다. 접속 실패, 데이터 무결성 손상. 도지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도대체 뭐가 문제죠? 누군가 중얼거렸다. 지훈 씨 코드에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민 부장의 손이 멈췄다. 그는 낮게 말했다. 그 사람을 다시 불러야 해. 그 한마디에 모두의 시선이 멈췄다. 밖은 아직 어두웠다.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더 거세졌다. 민 부장은 의자에 앉아 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알겠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다.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만이 지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새벽 3시 회사 전체가 정전됐다. 모든 불빛이 꺼지고 남은 건 서버팬의 마지막 바람 소리뿐이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도시의 불빛은 멀리서 흐릿하게 빛났다. 지훈의 이름이 급히 언급되던 그 순간 회사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도지는 팔짱을 끼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훈 씨가 아는 방식은 어떤 건지 이제야 알겠네요. 민 부장은 침묵 속에서 그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훈이 떠난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떠날 때 남겼던 흔적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복원 루틴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 문장이 떠오르자 민 부장은 다시 숨을 내쉬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뭘 했던 거야? 어느새 오전 9시가 다가왔다. 다른 팀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 오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도지는 불안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며 다시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에게 연락을 해보세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민 부장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긴급한 상황에서 그의 손끝은 떨렸다. 전화 연결이 안 돼. 그 사람이 전화도 받지 않네. 그는 짧게 입술을 깨물었다. 도대체 그 사람을 왜 그렇게 쉽게 보았을까? 지훈은 이미 사무실을 떠났다. 그의 이름을 불러도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팀원들은 급히 작업을 재개했지만 그들의 손끝은 불안해 보였다. 소음 속에서 점차 모두가 지쳐갔다. 그때 민 부장의 전화기가 울렸다. 화면을 확인하자 박지훈이란 이름이 떠 있었다. 도지는 고개를 들고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받아요. 전화는 한 번의 벨소리만에 연결되었다. 지훈 씨, 지금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가 복구할 수 없어요. 도와줘야 합니다. 민 부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지훈 씨, 이건 정말 심각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전화 너머에서 들리는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조용했다. 저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회의나 재회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이미 자신이 할 일을 마쳤다. 그가 사라진 빈자리는 너무 크고 되돌릴 수 없었다.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도지는 긴장한 손끝으로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연락이 안 돼. 그 사람은 정말 돌아오지 않겠지. 민 부장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훈이 떠난 자리를 느꼈다. 그가 떠난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할 일을 다 마친 후 떠났을 뿐이다. 도지는 조심스럽게 그 옆에 다가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졌다. 정말 복구가 불가능한 건가요?
민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훈 씨가 남긴 코드와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사무실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니터를 바라보던 팀원들은 모두 잠시 멈추었고, 도진은 다시 한번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 전화기가 울리자 도진은 순간적으로 손을 떼지 못했다. 받아봐. 민 부장이 말했다. 그는 잠시 고민한 뒤 다시 전화를 받았다. 박지훈 씨. 그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이제 됐습니다. 시스템을 복구하고 싶다면 제게 다시 연락하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 속에는 결단이 있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도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지훈은 끝까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이렇게 놓쳐도 괜찮을까? 도진은 민 부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민 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이미 없었다. 지훈 씨는 언제나 이렇게 끝까지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은 조용히 공간을 채웠다.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다시 회사로 돌아갔다. 비가 내리던 날, 그가 떠난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사무실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공기 속에는 이상한 침묵이 감돌았다. 누구도 지훈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자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가 맡았던 업무는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겨졌다. 그는 조용히 회의실에 들어섰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다. 도진은 입을 다물고 있었다. 민 부장은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훈은 문을 닫고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다. 프로젝트는 이미 잘못된 방향으로 갔습니다. 모두가 그의 말에 집중했다. 그의 말은 차갑고 감정이 없는 듯 했다. 도진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훈 씨가 없으니 문제가 생겼죠. 하지만 이제 해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훈은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이미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의 말은 확고했고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민 부장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지훈 씨, 그렇게 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훈은 그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뿐입니다. 그는 아무런 감정을 담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흔들림이 없었다. 민 부장은 그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회의실의 공기가 다시 조용해졌다. 모두가 지훈의 말과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말대로 해야 했다. 그의 말 속에서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화면 속 코드가 그의 손끝에서 움직였다. 도진은 그의 작업을 지켜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모두가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보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코드와 지훈이 만든 코드는 달랐다. 지훈은 단 한 번도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가 만든 시스템은 그저 작동했다. 누구도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코드 하나하나가 이 회사를 지탱하고 있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훈 씨, 이제 복원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까요? 지훈은 잠시 멈추고 화면을 보았다. 그는 다시 한번 코드를 수정했다. 그리고 입력을 눌렀다. 모든 시스템이 한순간에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도진은 놀라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지훈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그저 중요한 부분만 복원했을 뿐입니다. 지훈은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만든 시스템은 그가 아니면 복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가 남긴 코드를 이해할 수 없었다. 회의실로 돌아간 지훈은 민 부장을 마주쳤다. 이제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돌아갔습니다. 민 부장은 잠시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것이 다 당신 덕분인가요?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그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말했다. 이제 민 부장의 얼굴에는 당황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는 지훈을 다시는 무시할 수 없었다. 그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날 오후 지훈은 회의실에 들어갔다. 회의실은 넓고 차가웠다. 긴 테이블을 두고 한쪽에는 민 부장과 몇몇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의 자리는 가장 구석, 여전히 빈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지훈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말을 시작하기 전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복구를 위한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말 속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민 부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훈은 눈을 내리깔며 대답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팀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들이 알던 시스템과 지훈이 만든 시스템은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그가 만들어 놓은 코드를 풀 수 없었고 지훈만이 그것을 풀 수 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다시 말을 이었다.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시스템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 부장은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떠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훈의 말을 차분히 들으며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그를 무시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변화가 없었다. 지훈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고요히 바라보았다. 몇 분간의 침묵 후 민 부장이 입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지훈 씨. 당신이 말한 대로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지훈은 고요하게 말했다. 계획은 간단합니다. 이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고 더 이상 아무도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게 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훈은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사무실 안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새로운 코드가 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은 이제 모두의 눈에 띄었다. 도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지훈 씨, 정말 대단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무시했는지 미안해요. 지훈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팀이었으니까요. 도지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말 속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런데 진짜 당신은 대단해요. 내가 본 사람 중 최고였어요. 지훈은 웃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분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때 민 부장이 다가왔다. 지훈 씨, 앞으로 더 큰 책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책임은 모두가 나누어야 합니다. 민 부장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그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아요. 그는 한 발짝 물러나며 지훈을 다시는 무시할 수 없음을 느꼈다. 지훈은 여전히 고요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가 해결한 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화면을 다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흔들리지 않았다. 사무실 안의 소음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확고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며칠 후 지훈은 회의실에 다시 들어섰다. 이번에는 그가 주도하는 회의였다. 민 부장과 도진 그리고 다른 팀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회의는 빠르게 시작되었고 지훈은 조용히 발표를 시작했다. 시스템은 안정되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개선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민 부장은 지훈을 향해 눈을 떼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구조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의 말 속에는 어느 정도의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몇 번이고 생각을 정리한 후 다시 말을 꺼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스템에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개선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법을 말이죠. 민 부장이 입을 열었다. 그럼 당신이 제안할 새로운 방식은 무엇인가요? 지훈은 그의 질문에 짧게 대답했다. 우리는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제가 이끌어갈 팀을 구성해 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 민 부장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그 후 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당신이 필요한 팀을 모두 조정하겠습니다. 도지는 지훈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경외감이 떠오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지훈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신이 들어 있었다. 그가 제시한 계획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는 이 프로젝트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확신했다. 이제 모든 것이 그의 손끝에서 결정될 것이다. 며칠 후 회사의 분위기는 다시 차가워졌다. 회의실에서 사람들의 속삭임과 짧은 대화들이 끊이지 않았다. 민 부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리더가 등장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민 부장은 고립된 느낌을 받았다. 그의 오랜 습관과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가 그토록 신경 써온 프로젝트는 지훈에 의해 거의 완전히 재구성되었고 그의 역할은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부장님,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 부장은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훈을 무시했던 게 실수였어. 회의가 시작되었고 민 부장은 자리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고통스러워 보였다. 지훈 씨가 제시한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였다. 회의가 끝난 후 도지는 조용히 민 부장에게 다가갔다.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민 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알지 못했어. 그저 그 사람이 너무 조용하고 겸손해서 우리는 그의 진짜 능력을 보지 못했어. 도지는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지훈의 존재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팀을 이끄는 리더로서 그 누구보다도 중요한 존재였다. 민 부장은 자리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무시할 수 없다. 그의 말은 공기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모두는 이미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지훈의 영향력은 이제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며칠 후 지훈은 회사에서 자신만의 작업 공간을 마련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몇 개의 노트북과 작은 서버 장비가 놓여 있었다. 이제 그는 이전의 시스템을 넘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은 더 이상 단순한 복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회사를 재설계하고 있었다. 민 부장과 도지는 그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말없이 그의 행동을 따라갔다. 지훈은 이미 그들보다 앞서 나갔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그가 만든 시스템은 회사의 핵심이 되었다. 우리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훈이 한 번은 말했다. 이제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 합니다. 도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해요. 지훈은 그의 말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그의 작업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시스템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었다. 몇 달 후 회사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수많은 직원들이 그를 다시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차분하고 조용했지만 이제는 그가 만든 시스템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정했다. 지훈은 이미
과거의 자신을 넘어선 존재였다. 그의 존재는 이제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힘이 되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하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이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의 손끝에서 시스템은 여전히 돌아갔다. 민 부장은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우리가 알겠어요. 당신은 우리가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진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다. 그는 자신의 자리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민 부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하고 그의 눈빛 속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확신이 있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그 말은 평범해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고 강렬했다. 민 부장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가 떠날 때 그가 남긴 말은 여운처럼 남았다. 당신의 방식은 우리가 따라야 할 방식입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떠나는 순간 그의 존재는 이미 회사의 한 부분이 되었다. 그의 자리는 비었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는 지훈의 발걸음 속에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영향은 계속해서 남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은 조용히 공기 속에 흩어졌다. 우리는 모두 필요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죠.